이번 달부터 직장인들은 월급 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를 작년보다 1.7%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용과 경기 상황의 개선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록은 이어 노동시장 상황의 반복적인 개선과 이런 개선세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FOMC가 이번 회의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데 대부분의 위원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시에서 소위 전차군단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 비중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시총 1,306조 1,800억 원 중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시총은 451조 8,300억 원으로 비중이 35%에 그쳤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더 걷는 세금은 5년간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기존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면서 고소득자 세부담이 4,7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록이 다소 매파적이었고 또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다시 한번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양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우선은 동결론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지만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 쪽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새해 첫 옵션 만기일과 또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발표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이벤트가 많은 하루입니다. 이 시각 현재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새해 첫 만기의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나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세의 이 지수 상승폭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106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소폭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88포인트 상승하면서 195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일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도 6거래일 연속 168억 원의 물량을 내놓으면서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나홀로 오늘도 259억 원가량 매물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 급락했던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이 잘 가고 있습니다. 형보다 나은 아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1월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510선 회복하면서 1.64포인트 상승하며 5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죠. 개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4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고요. 기관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개인 13억 원,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135억 원의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대장주 거래소 시장의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0.23% 오르면서 1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130만 원 선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신고가 오늘 또 경신을 했습니다. 4만 원 고지를 앞두고 오늘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0.26% 빠지면서 3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러브콜을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3%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36,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종목도 살펴보죠.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실적 둔화 우려감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1% 이상 빠지면서 68만 원 선 70만 원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오늘도 보합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신한지주가 0.33% 상승하면서 4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어제 급반등한 이런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오늘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조정받으면서 4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오늘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28,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홈쇼핑주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CJ 오쇼핑은 1%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고 GS 홈쇼핑은 오늘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약간의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요. 오늘도 0.79%의 장 초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후반에 다시 힘을 냈을 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디톡스가 엘러건사와 함께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어제 급등을 했죠. 오늘도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승 기조 이어나가면서 18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환율을 반영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다시 관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리가 발표된 후에 방향성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원 60전 상승하면서 1,066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주부터 살펴보죠. 지난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85% 급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국내 전기차주들이 오늘 동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장초와 달리 약간의 조정받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모두 0%에서 3%가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주 LED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백열성 전구의 생산과 그리고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백열전구 퇴출 반사익을 다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ENL이 5% 이상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대부분 1%에서 2% 이상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오늘도 선전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태양광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실리콘 값이 $20를 회복을 했고 5주 연속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자 태양광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OCI는 오늘 4% 넘게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2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0%에서 거의 4%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등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살펴보죠. 어제도 이 싱가포르 창의공항과 면세점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죠. 오늘도 이틀째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 이상 오름세 보여주면서 7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과 함께 650억 규모의 농협배 450억 규모의 화학비료 납품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5%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면서 12,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보다는 소폭 상승률을 반납하긴 했네요. 다음 ST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출자 전환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7%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면서 2,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8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라위온 캠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구 공장 화재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급락했었는데요. 다시 인조 대리석을 재생산, 가동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은 12% 급반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6,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락하는 종목도 함께 살펴보죠. 롯데 하이마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4% 이상 조정받으면서 8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4분기 홈쇼핑 실적 악화로 인해서 4분기의 실적이 우려가며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5% 가까운 조정을 받으면서 1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와 급락하는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3% 수익 챙기기 목표로 하는 김선윤의 차트 민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현재 옵션 만기를 맞은 구간인데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 1960선을 회복하고 코스닥은 510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시가총액 상위주의 연이은 상승 추세로 51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4만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제장에서 14%까지 급등했던 셀트리온, M&A에 대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과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확인하기 전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최인철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동결론 쪽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었는데 기준금리 결정 어떻게 났습니까? 그동안 신중한 자세를 지속해오던 김준수 한국은행 총재가 3월 금융통화를 앞두고 일단 그 동결로 기존 자세를 유지한 거로 보입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지난해 5일 8개월 동안 연속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최인철 기자와 함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LED, 바이오도 카지노주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네, 금리가 좀 동결이 됐네요. 네. 좀 골드만삭스 쪽에서 뭐 조금 인하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뭐 금리 동결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원래부터 조금 예측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 기대하셨던 분들 좀 안타깝겠지만 그래도 뭐 1분기 안으로 한 번 더 오지 않겠습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오히려 조금 코스닥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자, 코스닥이 오늘 시장에서 올라주고 있어요. 코스피 대비해서 뭐 6배 정도 되네요. 그래서 한 0.3% 정도 상승을 주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최근에 상승 추세를 이끄는 이 종목들과 업종들을 봐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 어제 장에서 이끌었던 종목 셀트리온. 자, 그 다음에 오늘 장에서 또 코스닥의 상승을 이끄는 LED 업종, 또 파라다이스 등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이 추세가 여기서 단기간으로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꾸준하게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관심 가지시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업종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올 한 해 이 업종군은요, 정말 대세가 될 겁니다. LED 업종 좀 말씀드려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네, 바이오 업종입니다. 오늘 장에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시젠이나 메이톡스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이런 바이오 스페이스나 이런 관련주들, 서비스 관련, 바이오 관련주들은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놀자주입니다. 놀자주인데요. 엔터주들이나 카지노 관련주들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 업종들은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요. 강원랜드는 테이블 증설 효과 있죠?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 GKL, 4분기 실적 좋다죠? 그래서 어제 급등한 거고,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ED 업종과 바이오 업종과 이 놀이주에 대해서는요, 조금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코스닥 종목들, 코스닥 업종이 왜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장에서 눈에 걸리는 게 바로 그 만기잖아요.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 쪽에 매수가 집중되고 또 최근 들어서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좀 집중해주고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본다면요. 당분간에 이 1월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코스닥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괜찮고요. 다음 주도 괜찮은데, 한 1월 말쯤, 마지막 주쯤에는 한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때는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매수하셨다가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2월 실적 발표된 그때부터 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전환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좀 항상 기다리시고 대응하시면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느 정도 당분간은 좋은 추이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SK 하이닉스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4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4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단 말이에요. 네, SK 하이닉스 이 종목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요즘 이번 주 들어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 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봐라. 매도할 때가 됐다. 계속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유는요. 이건 거죠. 정말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떨어질까? 차익 실현할 겁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실적이 4분기 때 좋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 흐름 자체가 또 한번 이렇게 단기간으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보자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전에 계속적으로 한 번씩 터치했던 라인 자체인 21선 라인까지의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21선 라인이라면요. 36,500원에서 37,000원 정도 라인까지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SK 하이닉스는 이제 매도 관점을 보지만 그러면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자, 먼저 최근에 좀 많은 관심을 받았고 상승을 줬던 원익 IPS 오늘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테스도 좀 상승 추세네요. 그리고 유진테크도 볼까요?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요. SK 하이닉스가 조금만 흔들려버리면 이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 하향 쪽으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정말 좋은데 수급도 좋은데 외인이든 기관이든 매도세가 갑자기 진행이 될 경우에는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매수 관점 아니고 매도 관점으로 분할 매도하시면서 조금씩 대응하셔야 된다. 저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급등했던 셀트린이었죠. 코멘트를 주셨었는데 오늘장에서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에 대한 관심도 많고 대응 전략이 궁금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네. 조금 더 기다려보신 이후에 조정 나올 때 그때 조금 매수하시자 말씀드릴게요. 네. 매수 관심은 가능하지만 매수 관심 가격이 올 때 그때 한번 사인을 주겠다 이렇게 김선인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차트 민주 한번 AS를 받아볼까요? 잘 가던 대한항공 오늘 좀 주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트 민주 어제 추천드렸던 게 대한항공인데요. 오늘 약간 조금 조정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조금 대한항공 얘기를 하기 전에 금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금리 얘기를 좀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좀 동결이 됐어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 쪽에서는 지금 아베 요 나쁜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텐데요. 계속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이 정책 자체 일본 쪽에서도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쪽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강한 이유 중에 하나, 또 하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선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쪽에서는요. 그러면 그냥 아베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줄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엔화 부분이 또 계속적으로 상승적으로 추세를 그려주면서 110엔대까지 열려 있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125엔대까지도 열려 있다고 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 잠깐 조금 환율을 볼까요? 환율 차트를 제가 조금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본 엔화를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일본 엔화 흐름인데 일봉입니다. 다시 조금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며칠 동안 나와주고 있는 포인트가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라인 자체, 이 전고점 라인 자체가 지금 105엔대인데 강하게 치고 올라가주면서 105엔 중반대까지 치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 라인으로 잡혀주는 게 차트상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 바닥 라인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110엔대까지 열려있는 그런 포인트가 들어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약간의 조금 환율 우려감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 자동차 관련주들 흔들리는 거고, 역시나 그 금리 인하 부분은 기대가 됐지만, 안 한다. 그런데 일본은 계속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통화정책 유지를. 그러면 한은에서도 분명히, 어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일본의 지금 행태를 두고만 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풀던가 할 거기 때문에 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소기업이나 이제 대형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기다리시면 되고요. 조만간에 한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외국 그 글로벌 금리 인하 수준과 국내 금리 인하 수준은 아주 지금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 포인트 정도는 한 번 더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당분간에 다음 달은 아니겠지만 1, 2분기 안으로는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 보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환율 전쟁에 대한 그 흐름을 우리나라 쪽에서 관가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대기하시다가 그 포인트 보시고 한번 크게 베팅하셔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는 상반기쯤에는 금리 인하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김선윤 멘토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AS를 받아볼까요? 네, 그렇죠. AS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 얘기를 드리다 말았는데요. 네. 매수가가 31,600원입니다. 자, 31,600원인데 대한항공을 제가 이 종목 추천드렸던 게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재무 안정과 매출 기대감 때 추천드렸어요. 걱정할 단계 아닙니다. 그렇죠? 수익 중인 구간이에요. 걱정 마시고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G엔터가 있죠. 자, YG엔터가 오늘 조금 밀리긴 하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조금 더 상황 추이 지켜보도록 하고 손절가 이탈 부분은 아닙니다. 1차는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2차 부분 가능하고 제가 지금 이 업계 분들한테 알아보고 있습니다. 앨범이 좀 언제 나올지에 대한 부분 그 소식 제가 바로 접하는 대로 네,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시자고 제가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3%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좀 시장이 좀 약간 좀 하락 추세를 갑자기 전환했어요. 네. 지금 마이너스 0.16%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1956포인트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조금은 약간 시장 불안감도 약간 남아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정책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가능성이 있는 종목,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어제도 조금 오후 2시 방송인가? 2시 40분 정도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가스공사,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부분이 포인트로 잡히는 부분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매출 확대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포인트 잡아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보는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얘기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수급 기간도 한 달 동안 90만 주 이상 매수 중이고요. 오늘장에서도 조금 매수가 이어지지 않나라는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외인들도 매도세가 좀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매수세로 좀 가담하는 부분이 중간중간 포착이 되면서 조금 긍정적인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투신과 연기금이 지금 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상승 쪽 가닥 더 크게 갈 가능성 크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지금 75,500원, 76,600원 부근인데요. 76,600원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76,600원까지. 그리고 목표가는 역시나 항상 말씀드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구간 대응하신다면 안전하게 투자하고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한국가스공사 말씀해 주시면서 기관의 수급을 좀 살펴보자. 매수 관심가는 76,000원, 또 목표가 손절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후장에서도 김선윤 멘토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네, 제가 오후 한 2시 반쯤 넘어섰을 때 네. 제가 여기 나옵니다. 수급을 가지고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한 종목 목표가가 같네요. KG 모빌리언스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정리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따 제가 오후 2시 반에 또 한번 자세하게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3% 수익 챙길 수 있는 김선윤 멘토의 차트 민주, 지금까지 김선윤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종목과 가치 종목까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이율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첫 번째 궁금한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어제 이 종목 정말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였는데요.
카지노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방향을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많이 올랐나요? 가격적인 평가가 먼저 궁금한데요. 네, 파라다이스는 뭐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비싸다라고 볼 수 있죠. 시가총액이 2조 5,7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총 자산 규모가 1조 원이 좀 넘는 1조 한 1,800억 대니까 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계속 아주 가파르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이다. 성장하는 기업은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덕분에 어제 크게 상승하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다소 이제 그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파라다이스는 4분기 지금 매출액이 1,763억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4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그 카지노의 워커힐점의 영업 강세, 또 인천점의 연결 실적 반영이 현재 실적 강세의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최근에 이제 또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외국인의 어떤 카지노 출입 규제를 좀 완화한다. 이런 뭐 내용까지 더해서 아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는 조금 비싼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서 흐름상으로 보면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29,000원 이상을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약간 좀 매물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28,000원 이하, 그러니까 추세선의 하단이라든가 내지 5일선 정도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면 상당히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8,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흐름상으로 어제도 29,60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3만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관심 가질 수 있는 가격은 28,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3만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종목은 만도입니다. 한라건설 그룹 리스크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우려가 좀 겉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관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만도는 뭐 대표적으로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쌉니다. 자동차주를 포함해서.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대체로 싸다. 만도도 역시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조 3,219억 원이고요. 총 자산 규모는 4조 원대입니다. 4조 7천억 원 엄청나죠? 그래서 총 자산 대비해서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역시 매출액 작년 2013년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엔저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그 자동차주들이 엔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라건설에 대한 그런 리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만도가 계속해서 한라건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흐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만도에는 기업가치 하락 효과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흐름은 최근에 15만원 선에서 크게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바닥권의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도의 매매 포인트는 역시 뭐 현재 봐서는 그룹 리스크의 완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동차주들의 전반적인 반등 흐름과도 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인 대응 측면으로 좀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추세는 좀 하락입니다. 추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선상으로 하락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이 추세 하락을 좀 뚫는 그런 돌파가 나왔죠. 13만원 선에 안착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추세선의 어떤 부분, 추세선의 하단 부분에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13만원 선 이하 정도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13만원 선이 확실히 안정이 된다면 충분히 매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에서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는 15만원까지 책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만도 매수 관심가 13만 원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요즘 증시에서 종목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월 멘토님께서 보는 미래 가치주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조금 중소형주에서 한번 골라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펀더멘탈보다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클 수 있는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2014 CES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뭐 언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카 산업 성장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오른 MDS테크라든가 유비벨록스 이런 기업들이 스마트카 산업 성장의 수혜주다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어떤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유비벨록스는 스마트카용 앱스토어 구축과 단말기 앱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도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유비벨록스는 이제 라이파이라고 하는 통신 기술 역시 이런 부분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호재로 좀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비벨록스 자체의 펀더멘탈상으로는 뭐 다소 아직까지는 좀 비쌀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937억 원, 1000억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이고요. 자산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데 아직까지 수익성이 크게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신성장 산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와준다라면은 주가 흐름들은 양호한 흐름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 관심가는 지금 추세를 좀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5일선을 지금 추세선으로 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한 15,000원 초반 정도를 공략가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더 수급에 작용을 한다라면 이전 고점 수준인 한 18,000원 수준까지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파이 기술 상용화 기대감 속에 유비벨록스 매수 관심가는 15,000원에서 목표가는 18,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샘플러스 지금까지 이효열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중국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처럼 힘을 내고 있지 못한 상해 증시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여전히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23% 하락한 2039.5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10시 반에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2.5%로 시장 예상치였던 2.7%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3%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장 초반인 만큼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러한 지표 발표와 시장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과 이제 좋은 모습으로 발표가 났던 만큼 지금 중국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2014년도 4분기 GDP 성장률은 7.6%로 둔화될 것이라는 노무라 증권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 발표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3분기 7.8%에서 7.6%로 둔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중국 증시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중국의 A주의 PER과 PBR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따른 시장에서의 이러한 증시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경우에 대형주 위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한 수급 악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고 경제 둔화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좀 확대될 경우 대형주 위주로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예상치였던 2.7% 상승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통화 정책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점차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수급 악화에 따른 시장에서의 거래량 감소와 함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050선 위에서의 상승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 밖의 부진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오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좀 작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시장 예상치였던 2.7%보다 둔화된 2.5%로 발표가 되면서 중국의 재정 정책을 좀 완화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중국은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3%보다 소폭 둔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그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의 개선에 따른 시장에서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중국 증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지표 발표와 함께 국내 증시 또한 지금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중국 증시 및 글로벌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분 뵙게 되네요. 플랜A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은 바로 기업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어저께 탐방 다녀온 네.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네, 아주 어떤 기업이죠? 예, 아주 유비벨록스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차트에서 보이는 모습만큼 예, 기업의 내용도 상당히 뭐 섹시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유비벨록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유비벨록스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스마트 카드에 필요한 모바일 칩,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칩, 그리고 스마트 카에 필요한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카드에 들어가는 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한 61%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비벨록스를 봐야 되는 어떤 관심 포인트는 첫 번째 2014년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나왔던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500만 개의 IC 칩, 그러니까 스마트 카드에 들어가는 IC 칩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중국 시장은 연간 스마트 카드만 한 7억에서 한 8억 장 정도의 규모가 되고 2016년까지 전면 스마트 카드 도입을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그 카드를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은 한 30억 장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연간 20%만 성장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따진다면은 한국이 연간 한 1억 장 정도의 카드를 소비를 하거든요. 뭐 30억 장이면 엄청난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말기 제조사에 자체적으로 보안 카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은 유심칩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반드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본인을 인증하는 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단말기 제조사 자체에 칩이 있습니다. ESE 칩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스마트 카드의 IC 칩, 지금 이미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신용카드를 꺼내보시면 이 금색 부분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IC 칩입니다. 이 IC 칩만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IC 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 수 있어야지 이게 중요한 기술력에 해당하는데 유비벨록스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아주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바일 보안 카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한번 주목을 해봐도 될 만한 부분이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스마트폰 안에는 세 가지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즉, 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세 가지 저장 장치가 있는데, 첫 번째, 많이 아시는 유심 장치고, 두 번째는 ESE 장치고, 세 번째가 SD 카드가 있습니다. 즉, 인증서를 자기가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할 수 있는데, ESE, 유심 칩은 통신사에서 권하는 의무 권장 칩이고, ESE는 단말기 회사, 즉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단말기 회사에서 사용을 의무적으로 권하는 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기존에는 두 개의 회사가 이 ESE 칩을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A라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칩도 만들고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도 공급을 했었고, B라는 회사는 이 칩만 제조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오버추어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유비벨록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제조사들이서 들어가는 ESE 칩의 일부 물량이 저희 유비벨록스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신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의무 탑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인베디드 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매출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NFC 칩과 스마트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출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향후 성장하는 방향으로 봐야 되고, 현재 CES에서 스마트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데, 사실은 매출 비중이 현재는 한 8% 정도 내외로 있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집니다. 네. 유비벨록스 투자 포인트 듣기 전에 하나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중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5% 증가하고, 또 중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4% 하락했음을 정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 받아볼까요? 네. 물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ESE 칩에서 신규로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진출하는, 올해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바로 작년에 코나아이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주가가 아주 엄청나게 올랐죠. 이 코나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리스크는 아무래도 기관이 엄청나게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KB 자산이 15%, 그리고 연기금이 10%, 하나자산이 10%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회사 실적은 올해 2014년도에 20% 정도는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밤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매수를 해야겠습니다. 매수를 할 만큼 아주 매력적인데, 아주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수익률을 좀 낮추고,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또 보유 비율을 조금 낮춘다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 같고요. 그래서 한 10% 저희 아직까지 현금에 여유가 있으니까 10%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시장 성장 기대감이 있는 유비벨록스 가격적인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가격은 오늘 현재 가격은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습니다. 아직 매출 올랐지만 네. 상당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과 또 비중 10% 말씀해 주셨지만, 기간은 어느 정도 한번 끌고 가볼까요? 기간은 올해 한 중반기 정도 되면은 중국 진출에 대한 이슈, 그리고 ESE 갤럭시 S5가 나오게 되면서 ESE 칩에 대한 이슈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한 1.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15,400원인데,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 25%에서 한 30% 정도 짧게
네, 그렇다면 본다면은 가격적으로 어느 한 2만 원 구간대가 정도 될까요? 구간이면은 네.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비벨록스 15,400원 매수 관심가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는 2만 원,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손절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투자 네. 포인트가 훼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예, 일시적인 어떤 가격의 하락에 의한 것은 손절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이동훈 팀장님의 또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종목에 대해서 손절가가 없는 걸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먼저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동훈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이 30%, 블루콤과 위닉스, 한스바이오메드가 20%, LOT 베큐움이 10%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블루콤의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또 한스바이오메드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했네요. 5% 수익을 얻고 있고요. 위닉스도 4% 넘게, LOT 베큐움만이 한 아쉽게 한 9%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수익이 좋은 종목과 또 수익이 나쁜 종목 살펴볼까요? 블루콤 먼저 살펴볼게요. 네, 블루콤도 뭐 3차 3번이나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네. 최근에 또 다녀왔고요. 지금 신제품 HBS 800이 출시되었습니다. 저 화면에 준비했는데 HBS 800이 가격이 조금 비싼 관계로 인해서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LG전자에서 주문을 조금 넣었답니다. 근데 생각외로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물량이 또 모자라는 단계 있고 또 블루콤은 이 HBS 800뿐만 아니라 진동 모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진동 오면은 스마트폰에 진동이 오는 거, 이게 중국의 샤오미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샤오미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BS 신모델 HBS 800과 그리고 진동 모터의 또 새로운 매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네, 블루콤의 매수가가 12,000원이었습니다. 혹시나 신규 매수에 관심 갖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는 분들은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거 정도로 저는 권유하고 싶고요. 네. 예. 수익률이 20% 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신규 매수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다면 좀 수익률이 아쉬운 LOT 베큐움 AS 받아볼까요? 네. 지금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 어저께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어저께 그저께 상당히 좋았는데 이유는 시안의 2차 팹에 대한 그 주문이 들어올 것이다. 신규 주문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 당연히 LOT 베큐움도 그 시안의 2차 팹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래도 들고 나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비벨록스를 담은 이동훈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래너의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오늘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9일 하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